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최소 하원은 장악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날 다우는 1.02% 상승을 했고 S&P 500은 0.5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이날 0.49%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우선 현재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선거 결과입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박빙의 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죠. 더불어 공화당이 상원까지 이길 수 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느 쪽이 이기든 중간 선거 이후 증시 랠리는 왔고 1950년대 이후 S&P 500은 중간 선거 이후 12개월간 15%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대통령 때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하거나 의회를 양분하는 경우 주가는 17% 이상 올랐는데요. 현재 S&P 500 차트를 보시면 이날 소폭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시는 RSI는 53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지수는 3,800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장의 Fear and Greed 지수를 보시면 58로 마감을 했고 많으신 분들이 현재 Fear and Greed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지만 다우지수가 지난 10월 초 저점 대비 크게 올라오면서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날은 장 마감 이후 디즈니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디즈니의 이번 3분기 실적을 보시면 주당 순이익이 30센트가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인 55센트를 크게 하회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매출 또한 시장의 예상치보다 다소 낮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수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비록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디즈니의 실망적인 실적으로 인해 현재 주가는 장외에서 6%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디즈니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0.53%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45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외에서 다시 한번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어닝 쇼크가 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로 인해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은 루시드 역시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루시드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당 손실이 40센트를 기록했고 올해 차량 생산이 6,000대에서 7,000대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후 루시드의 주가는 장 마감 이후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다가 10% 이상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루시드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2.53%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47로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13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55불대까지 주가는 올라왔는데 이후 주가는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러한 기간 동안 실적 발표 이후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더불어 오늘 역시 실적이 발표되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단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89.18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로 인해 옥시덴탈 주가 역시 이날 1.5%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63으로 마감했습니다. 옥시덴탈은 최근 57불이라는 단기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74불대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크게 조정받은 상황에서 전날 옥시덴탈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항상 이렇게 올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단 떨어졌을 때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애플은 0.42%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42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10월 28일 155불이라는 단기 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치면서 현재 주가는 139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날 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세를 보였고 이로 인해 아래 보이신 RSI는 28로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195불이라는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191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날 파워 스털링 고장으로 인해 미국에서 4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지난 2020년 11월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을 때 급등을 했던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
유일하게 높은 방어력을 보이는 애플을 제외하고 다들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중인데요. 이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구글, 아마존, 테슬라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고점 대비 40%에 가깝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메타는 한때 엄청난 주가의 상승폭이 있었지만 현재는 크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덕분에 애플의 시총은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4개의 기업을 합친 것보다 더 커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방어력을 높이던 애플 역시 서서히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이폰 14 시리즈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폭스콘 정조우 공장이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로 인해 차질이 생긴 가운데 아이폰 14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 역시 좋지 않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이날 엔비디아는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9% 이상 하락을 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세를 보였고 이후 10월 12일 115불이라는 단기 저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146불대까지 올라오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65로 마감했는데요. 그리고 이날은 엔비디아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바로 엔비디아가 미국 수출 규정을 준수하는 새로운 반도체 칩을 중국에 출시했다는 점인데 이번에 출시된 것은 A800 GPU 제품으로 기존에 팔던 A100 GPU에 대한 제품이며 이는 성능이 약간 낮아졌다고는 하나 중국에 대한 수출이 완전히 막히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수익은 수천억 정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방식을 통해 미국 정부의 규제를 하나씩 돌파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리프트의 주가는 실적 발표를 통해 22%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리프트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당 순이익을 10센트로 보고했지만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행 플랫폼 기업인 트립 어드바이저 역시 분기별 수익이 기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날 1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업체인 팔로알토는 모건 스탠리가 좋은 의견을 내비치면서 이날 6%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반면 로빈 후드의 주가는 암호화폐 회사인 FTX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이날 19%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 ETF를 보시면 0.54%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53으로 마감했는데요. 스파이는 최근 356불이라는 단기 저점을 찍고 지속적인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382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다가오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스파이와 V5와 같은 좋은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신다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